자, 안녕하세요. 호치민시의 한국학교 학생 여러분들. 이제 우리 기말고사 시험 범위까지 요번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까지만 하면 돼요. 요번 시간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실 경제 과목이 좀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도 그 중에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사회적인 이야기도 좀 어려웠잖아요, 그쵸? 이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하면은 이제 많이 한 거예요. 한 거니까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단원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제 시장 가격 결정과 변동까지 있고요. 그 중에서 잉여와 시장의 효율성 강조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번 시간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의미와 결정 요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래요. 자, 먼저 좀 말로 이해할게요. 그 그래프를 먼저 갖고 오면 힘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로 하는 게 더 좋아요. 말로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정도에 따라서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말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어떤 제품은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사람들이 많이 안 사려고 하고 가격이 조금만 내려도 많이 사려고 하고 이런 제품들이 있죠. 어떤 게 그럴까요? 맞아요. 그 지난번에 이제 일반 학생이 질문했던 거였는데 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량이 크게 줄지 않을 것 같아요. 왜죠?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물을 1.5리터 내지 2리터를 마시는 사람이 가격이 오른다고 해가지고서 물을 500ml만 마실 거야 이렇게 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또 어, 그 유럽은 물값이 되게 비싸대요. 그래서 한국보다 훨씬 적게 쓴대요. 저도 한국보다 여기서 좀 물을 더 많이 쓰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많이 씻어야 되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물의 가격 때문에 물의 사용량을 팍팍 줄이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죠? 정말 필요한 거니까. 반면에 가격이 조금 오르면은 안 사, 안 먹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죠. 뭘까요? 반드시 안 먹어도 되는 거, 안 사도 되는 거. 사치품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 별로 이렇게 가격에 영향을 크게 받을 거예요. 그러면 가격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가격 탄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요. 가격에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을 가격 탄력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뭐죠?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확 안 사고 가격이 조금만 내려도 확 많이 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가격 탄력성이 큰 재화의 특징은 뭐죠? 사치품들 같은 경우가 그래요.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뜻은 뭐죠?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올라도 또 많이 올라도 그 사용량을 크게 줄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가격 탄력성이 작은 재화의 특징은 뭐죠? 우리는 그런 것을 생필품이라고 해요. 필수적으로 사는데 아주 필요한 것들은 가격의 영향을 덜 받겠죠. 자, 이제 말로 이해했으니까 그래프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수요 1과 수요 2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것이 가격 탄력성이 클까요? 생각하면 기울기가 큰 게, 요 수요 월 1보다 수요 2가 팍팍팍 떨어지니까, 탄력성이 클 것 같잖아요. 거꾸로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X축에 있으면 그렇겠지만 가격이 Y축에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울기가 작을수록 탄력적입니다. 한번 음, 이렇게 그래프상에서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지금 가격이 P 제로예요. 그때 수량은 Q 제로죠. 이때 이제 균형 가격, 균형 시장 거래량이에요. 근데 2단계에서 1단계 균형 가격에서 가격을 움직여 볼게요. 가격선을 이렇게 높였어요. 그랬더니 P1의 가격에서 가격이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수요 1은 Q0에서 Q2로 왕창 떨어져 버렸네요. 그쵸? 반면에 수요 2는 Q0에서 Q1만큼 조금 수요량이 감소했네요. 이유는요. 수요 2는 아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많이 사용량을 줄일 수 없다는 얘기고요. Q2는 사용량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외워봅시다. 이해하면 제일 좋고요.
기울기가 작을수록 탄력적이다. 기울기가 클수록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기준은 뭘까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엔 공식으로 이해해 볼까요? 공식은요.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그럼 변화율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경제 성장률처럼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낼 때는요. 원래값 마이너스 변화 후, 변화 전 마이너스 변화 후를 변화 전 값으로 나눈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변화율을 나타내는 공식이 여러분들 그 수학 미적에서도 이렇게 하겠죠. 원래 값 대비 변화한 양이 얼마나 되느냐거든요. 곱하기 100을 하겠죠. 근데 100은 여기도 100이니까 여기도 100이고요. 하니까 이제 약분해서 사라져 버리겠죠. 그러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가격이 10% 올랐어요. 그랬더니 수요량이 10% 내렸어요. 그러면 완전히 딱딱딱 20% 올랐을 때 20% 줄고 20% 30% 올랐을 때 30% 줄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우리는 가격을 단위 탄력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가격 탄력성이 1이 되겠죠. 요 30%하고 30%고 근데 선생님 가격이 30% 올랐는데 수요량이 30% 줄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탄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 절대값을 이렇게 표시해줘서 마이너스를 없애게 된다. 왜냐고요?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의 변화는 언제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뭐냐? 가격 변화가 30%였지만 수요량의 변화는 10%밖에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3분의 1이 되겠죠? 0.3333 이렇게 되겠네요. 1보다 작겠네요. 그쵸? 그러면 1보다 작을 때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보다 클 때는 탄력적이다. 그래요. 1보다 클 때요? 10% 올랐는데 20% 줄었어요. 그럼요. 2가 되겠죠? 2. 그쵸? 그 가격 탄력성이 그러면은 1보다 크기 때문에 탄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완전히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5고 여기가 5라고 한다면 그래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가 아이고 힘들어라. 여기가 만약에 뭐 10이고 여기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0이다. 그래서 정확히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수요량이 떨어진다.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게 10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단위 탄력적보다 크기 때문에 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할 때고 얘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시 갑시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 한번 볼게요. 자, 대체재 존재 여부에 따라서 가격 탄력성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대체재가 많은 상품일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까요? 작을까요? 콜라를 마시는데 사이다도 비슷한 만족을 줘요. 근데 콜라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콜라를 마실 사람들이 사이다를 먹으러 가겠죠. 그죠? 그러면 가격 탄력 대체재가 있을수록 그게 많을수록 가격 탄력성이 크겠죠. 자, 상품의 성격. 필수품은 가격에 상관없이 거의 일정한 양을 소비하게 되므로 사치품에 비해서 가격 탄력성이 작겠죠. 자, 시간이 길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요량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탄력적이게 된다. 무슨 얘기일까요? 버스 기름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자동차를 갖고 다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게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휘발유의 사용량을 줄이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짧을 때는 비탄력적이겠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탄력적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세 가지 꼭 기억합시다. 자, 탐구활동 이런 게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것과 무한대인 것의 수요 곡선을 한번 그려보래요.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얘기는 뭐죠? 가격이 변하더라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 거겠죠? 반면에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요. 조금만 변하더라도 아무도 안 사고 조금만 낮아져도 아무도 안 사고 뭐 그런 경우가 없겠죠. 그렇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완전 탄력적이에요. 그렇죠?
이게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무한대인 거죠. 가격이 조금만 올려도 아무도 안 사고, 가격이 조금만 내려도 아무도 안 사고, 뭐 현실적으로 없어요. 자, 가격 탄력성이 제로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완전 비탄력적인 거죠. 가격이 아주 많이 떨어져도 일정량을 소비하고 아주 많이 올라가도 일정량을 소비하고, 요거에 무한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아주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가 이런 경우일까요? 별로 찾기 어려워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마약이래요. 여러분들 담배도 그래요. 학생 신분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도 끊기가 힘들어요. 마약 같은 경우 집안 재산을 다 팔아먹어도 끊기가 힘들죠. 왜 그러죠?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담배 가격을 올려서 흡연율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 그래프에서 공급이 증가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공급이 이렇게 S1에서 S0에서 S1으로 변경했어요. 그랬더니 수요 1은 가격이 조금 내려갔네요. 그쵸? 그렇지만 사는 양은 확 늘어났어요. 그쵸? 그래서 수요 1은 가격은 조금 내려가고 수요량은 확 증가한다. 왜요? 탄력적이니까요. 가격이 내려갔어? 공급이 늘어났어? 가격이 내려갔어? 많이 사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수요 2는요. 가격이 수요가 증가해도 뭐랄까 쌀 생산량이 증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밥을 갖다 하루에 3끼 먹었던 것을 5끼 먹지는 않잖아요. 그쵸? 갑자기 늘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가격은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변화량은 크지 않습니다. 제가 요거 만드라고 오래 걸렸어요. 숫자 공급이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랬더니 원래 가격은 P0에서 PQ0만큼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수요 2인 경우는 P0에서 PQ1만큼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얼른 보게 되어도 여기 부분보다 요 량이 더 크겠죠. 따라서 가격은 조금 변했지만 거래량이 확 늘어났기 때문에 수요량이 확 늘어났기 때문에 공급자로서는 유리해지겠죠.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가격 곱하기 수량이 판매량이 매출액이잖아요. 그 매출이 확 증가하겠죠. 안 믿겨진다고요? 한번 봅시다. 원래는 요만큼의 매출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변동되고 나니까 이렇게 빨간 부분만큼 매출이 증가했겠죠. 요 노란 부분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사라졌죠. 가격이 떨어지면 그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똑같이 데려다가 붙여보니까 여기 남죠? 얘가 얘보다 작죠? 그래도 선생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면 여기 빨간 부분만큼의 이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 공급 수요 탄력성이 큰 제품은 가격 하락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네요. 그쵸? 왜 그렇죠? 계속 너는 왜 나왔니 갑자기? 계속 공급량이 수요량이 확 증가했기 때문에. 자, 반면에 수요 2 같은 경우 봅시다. 수요 2요. 아까가 수요 1이었죠. 수요 2 같은 경우는 P2에서 P1, Q2만큼 요만큼 거래가 발생하게 돼요. 얼른 보더라도 가격이 확 떨어져가지고 이만큼 손해가 발생했지만 이익은 요만큼밖에 발생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작은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도 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전략이 그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함께 생각해 볼까요? 1번, 영화관, 노래방에서 청소년들에게 어른과 다르게 할인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어린 청소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대답이에요. 하지만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두 번째요. 다음 그림을 보고 커피와 햄버거의 특징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관련해서 설명해 보세요. 경제가 안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비싼 고급 원두 커피집의 커피가 사람들이 안 사 먹으려고 그러네요. 그쵸? 왜 그럴까요? 자, 그러나 이제 돈이 없어도 햄버거는 사 먹으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자, 누가 더 유리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답글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